여러분, 혹시 한글이 한국을 넘어 다른 나라의 언어를 지키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믿기 어렵겠지만 인도네시아의 작은 섬, 부톤섬에 사는 찌아찌아족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들은 수백 년 동안 문자 없이 언어를 입으로만 전해왔어요. 하지만 문자가 없다 보니 언어가 점차 사라질 위기에 처했죠. 그때 한글이 등장했습니다. 한글은 그들의 언어를 기록하는 완벽한 도구였고 현재까지 그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찌아찌아족의 한 인물이 등장해 한글을 통해 어떻게 자신들의 언어를 지키고 발전시켰는지를 감동적으로 그려낼 겁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한글이 가진 놀라운 힘과 문화 보존의 중요성에 대해 감동받으실 거예요.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톤섬에서 태어난 아룰입니다. 제 부족인 찌아찌아족은 오래전부터 아름다운 언어를 가지고 있었지만 글자가 없어서 기록할 수 없었어요. 제가 어릴 적 할머니는 늘 저에게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곤 하셨어요. 아루라, 우리가 말하는 이 언어는 조상들의 숨결이 담긴 귀한 것이란다. 하지만 글자가 없으면 언젠가 사라지고 말 거야. 언어가 사라지면 우리도 사라지는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늘 걱정이 가득했어요. 당시 저는 할머니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깊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얼마나 무겁고 슬픈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족, 찌아찌아족은 수백 년 동안 찌아찌아어를 말로만 전해왔어요. 우리 마을에는 노래도 있었고 조상들의 이야기와 지혜도 넘쳐났지만 그 어떤 것도 기록할 수 없었죠. 어느 날 마을 광장에서 어르신들이 모여 전통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노래는 아름다웠지만 가사를 아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고 오직 기억에 의존해 전해져 왔습니다. 그날 노래를 부르던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노래는 내가 어릴 때부터 불러온 거야. 하지만 내가 떠나면 이 노래를 아는 사람이 남아있을까? 글로 남길 수 있다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마을의 가장 귀한 전통이 어느새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우리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옛날부터 보롬라이스라는 전통 벼를 재배해왔어요. 이 벼는 홍수에도 강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식량이었죠. 하지만 현대 품종이 들어오고 전통 농사법이 잊히면서 보롬라이스를 심는 사람도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제게 말했어요. 이 보롬라이스를 언제 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나도 잘 몰라. 내 아버지는 그걸 다 알고 있었지만 이젠 가르쳐줄 사람도 없지. 글로 적어둘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 농부의 한숨은 마치 우리 부족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지식과 전통의 문자가 없어서 사라져가는 현실 말이죠. 제가 다녔던 마을의 작은 학교는 늘 텅 빈 느낌이었어요. 선생님들은 대부분 인도네시아어를 가르치려고 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는 낯선 언어였죠.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는 의미를 찾지 못했고 결국 많은 친구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찌아찌아어를 배우면 뭐해? 글자도 없는데. 이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친구들이 우리말을 부끄러워하게 되는 현실이 싫었어요. 글자가 없다는 이유로 우리의 언어가 천천히 잊혀져 간다는 사실이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족의 언어가 서서히 사라져 가던 어느 날 마을에 특별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말을 적을 수 있는 글자를 가져왔대. 그걸 배우면 찌아찌아어를 기록할 수 있대. 그게 바로 한글이었어요. 처음엔 모두가 어리둥절했어요. 한국의 글자가 우리 언어에 맞다고? 그게 가능해? 하지만 이 소식은 우리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동안 글자가 없어 우리의 노래도, 농사법도, 이야기들도 점점 사라져 갔지만 이제는 우리의 언어를 기록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처음 한글을 가르쳐 주던 한국 선생님이 칠판에 글자를 적었을 때 모두 숨을 죽이며 바라봤습니다. 나, 아, 라, 빠. 이 글자들이 우리말을 기록할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작은 글자가 우리 마을과 조상의 역사를 지킬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마을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이라는 작은 시작이 어떻게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지켜내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 그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된 거죠. 2009년 어느 날 우리 마을에 놀라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머나먼 나라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목적은 놀랍게도 우리 찌아찌아족의 언어를 기록할 수 있도록 글자를 가르쳐주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의 글자가 어떻게 우리말을 적을 수 있다는 거야? 모두가 의아했지만
동시에 호기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마을 광장에는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한국 선생님들이 준비한 칠판과 종이, 연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글자는 한글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글자예요. 이 글자를 배우면 여러분의 말을 적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모두의 시선은 선생님이 든 분필 끝에 집중되었어요. 칠판에는 한글의 기본 자음과 모음이 하나씩 적히기 시작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 어, 오, 우. 처음 보는 글자들이었지만 소리가 입에서 나올 때마다 신기하게도 우리말과 비슷하게 들렸습니다. 선생님은 간단한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나무를 한글로 적으면 이렇게 됩니다. 니은, 아, 미음, 우. 여러분도 따라해 보세요. 마을 사람들은 서툰 손으로 연필을 쥐고 천천히 따라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아이들이었어요. 아이들은 호기심에 가득 차 선생님이 적어준 글자를 따라 쓰며 큰 소리로 읽어보았습니다. 느아, 나, 무. 처음으로 자신의 말을 글자로 적는 순간 아이들은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여자아이는 흙바닥에 앉아 작은 나뭇가지를 들고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적어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이게 내 이름이야. 이제 내가 글을 쓸 수 있어. 마을의 어르신들도 조금씩 손을 떼고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내 나이에 글을 배워서 뭐 하겠냐고 하셨지만 시간이 지나자 손끝이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이렇게 쉬운 글자가 있다니 이제 내가 말로만 전하던 이야기를 적을 수 있겠구먼. 한글은 우리말과 신기할 정도로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한국 선생님들은 마을의 말을 들어보고 하나씩 글자로 적어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찌아찌아오의 단어인 빠르나, 리라 같은 말을 한글로 적으면 아주 간단했어요. 빠르는 빠르으, 리라는 리을라로 적혔습니다. 어느 순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자는 우리말을 가장 잘 적어주는 글자야. 마치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아. 시간이 흐르면서 한글 수업은 단순한 글자 배우기를 넘어섰습니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한글을 배우며 찌아찌아족의 오래된 이야기와 노래를 글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면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한글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제 우리의 노래도 농사법도 모든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을 거야. 마을의 중심에는 작은 교실이 생겼고 한글로 가득한 노트들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009년 한 해 동안 한글은 우리에게 작은 기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라질 위기에 처해했던 우리말이 이제 글로 남게 되었고 아이들은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한 어르신이 한글을 배우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자를 배우기 전까지는 우리말이 세상에서 사라질 줄만 알았어. 하지만 이제는 이 말이 우리 아이들, 손주들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겠구나. 그 말은 우리 모두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2009년 한글과의 만남은 단순히 글을 배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의 숨결을 지키고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었어요. 그날부터 우리 찌아찌아족의 삶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언어를 적었고 우리의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잃지 않게 되었어요. 2009년 한글이 우리 마을에 들어온 후 모든 것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한글을 배우며 찌아찌아어를 글로 적었고 어르신들도 젊은이들과 함께 농사법이나 전통 노래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의 말과 이야기가 글로 남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변화를 꿈꾸던 우리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글을 가르치던 한국의 선생님들이 몇 년 후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들은 열정을 다해 가르쳤지만 한글 교육을 이어갈 사람이 부족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배웠으니 괜찮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누가 한글을 가르칠 수 있지? 교과서도 부족하고 가르칠 사람이 없는데 마을의 학교는 교사 부족으로 한글 수업을 점차 줄여나갔고 결국 일부 학교에서는 한글 교육이 중단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다시 학교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아팠던 건 글을 막 배우기 시작한 아이들이 한글을 잊어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어요. 학교에 다니지 않게 된 아이들이 다시 마을을 떠돌며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어르신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언어를 지키려고 했는데 이러다 다 소용없는 거 아니냐? 한글로 기록되던 전통과 노래도 멈춰버렸어요. 교사도 교재도 부족하니 배우려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었죠. 그냥 아랍 문자나 로마자를 쓰는 게 낫지 않겠냐는 말들도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한글은 한때 빛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 빛이 흐릿해져 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우리 마을에서 배운 몇 명의 청년들이 나섰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나, 아룰이었어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한글을 통해 기록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걸 그냥 사라지게 할 순 없어. 몇 명의 청년들은 한글 노트를 펼치고 배웠던 내용을 다시 복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마을 아이들 몇 명만 관심을 보였지만 곧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들었어요. 우리끼리라도 배우고 가르치면 될 거라고 다짐했죠. 한글로 쓴 노래 가사와 농사법을 적은 노트는 우리 마을의 소중한 교재가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앞장서서 한글 수업을 다시 시작했고 교사 역할을 맡게 된 우리는 밤마다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모아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아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도 글을 읽을 수 있어요. 제가 할머니의 이야기를 한글로 다 적었어요. 한글을 다시 배우기 시작한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이전보다 더 강한 의지와 자신감이 보였어요. 그러던 중 우리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한글로 된 찌아찌아어 사전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우리 언어를 적을 수 있는 글자가 한글이라면 그 글자를 사용해 사전을 만들면 돼. 몇 달 동안 어르신들의 도움을 받아 찌아찌아어 단어를 하나씩 적어 나갔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가 우리 조상들의 숨결을 담고 있었기에 신중하게 적어 나갔어요. 결국 2020년 우리 마을은 한글을 사용한 첫 번째 찌아찌아어 사전을 완성했습니다. 사전이 출판된 날 마을 사람들은 손에 책을 들고 기뻐서 울었어요. 그 사전은 마을의 아이들에게 새로운 동기를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사전을 펼치고 한글로 우리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거리와 학교 이름에도 한글과 로마자가 함께 쓰이기 시작하면서 마을 사람들은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어르신은 흐릿한 눈으로 사전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말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야. 이 글자가 우리를 지켜줬어.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희망이 모여 큰 불꽃이 된 것이었죠.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우리말과 문화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차례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글과 함께하는 우리의 여정은 이제 더 멀리, 더 밝은 미래를 향하고 있었어요. 찌아찌아족의 언어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다시 불꽃을 되찾았습니다. 한글 사전이 완성되고 학교에서 한글을 배우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어요. 마을의 거리와 학교 이름에는 이제 로마자와 한글이 나란히 쓰였습니다. 아이들은 교실에서 한글을 배우며 활기찬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어르신들은 한글로 적은 노트에 오래된 이야기를 기록했고 젊은이들은 이를 바탕으로 우리만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수업이 마을에 뿌리 내린 지 몇 년 후 마을에서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의 한 어머니가 병으로 쓰러졌지만 병명도 치료 방법도 몰라 속만 태우고 있었어요. 그녀의 딸 에비타는 한글을 배운 후 처음으로 병원에 가서 할 말을 적은 메모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어머니의 상태입니다. 열이 나고 숨을 쉬기 어려워요. 치료 방법을 알려주세요. 한글로 적힌 이 짧은 메모는 놀랍게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차근차근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글자가 없었다면 나도 엄마를 잃었을 거야. 한글을 배워서 정말 다행이에요. 에비타의 말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문화를 기록하는 도구를 넘어 실생활에서 사람을 살리는 글자가 된 것이었어요. 우리 마을의 이야기는 세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학자들과 기자들이 마을을 방문했고 우리는 한글이 가져온 변화를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어요. 한글은 단순히 우리 언어를 기록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목소리를 세계에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한 한국 방문객은 마을을 떠나기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한글을 통해 이룬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이제 이 글자가 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마을이 해낸 것처럼 세상에는 아직 글자가 없어 자신의 언어를 기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한글이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 찌아찌아족은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한글로 다른 부족들도 돕자. 저와 청년들은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근 마을의 한글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배운 아이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어요. 한 어르신은 우리가 떠나는 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글은 우리에게 말을 적어주는 글자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적어주는 글자였어. 이 글자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마을의 한 아이는 한글로 된 노트를 가슴에 꼭 안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꿈을 적을 수 있어요. 제 꿈은 우리말을 책으로 만드는 작가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의 눈빛은 마을의 미래, 그리고 한글이 가져올 더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을이 한글을 통해 이뤄낸 변화는 단순히 작은 부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글이 가진 힘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글자가 없는 언어를 사용하는 수많은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와 문화도 우리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죠. 하지만 한글은 그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한글은 배우기 쉽고 체계적입니다. 누구나 이 글자를 통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문화를 지키며 미래를 꿈꿀 수 있어요. 찌아찌아족의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글자가 없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 때입니다. 한글이 가진 그 놀라운 힘을 나누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를 지킬 수 있게 돕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한글은 희망입니다. 작은 글자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한글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